태산명동 원래 서일필이죠. 태산이 요란하게 움직였는데 쥐 한 마리 나왔다 하는데, 자, 요란하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박주선 의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명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 탈당 러시가 이어질지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데, 야권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늘 박주선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낡은 정치 세력입니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중도 개혁 민생 실용정당을 만들고 새로운 수권 대항 정당 건설에 나서겠습니다. 독자적인 신당 정당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언젠가는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 10월 이후에는 되지 않을까. 다른 의원님들하고의 교감이나 참여할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탈당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쳤기 때문에 약간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조수진 차장. 네. 예전에도 한번 탈당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배경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무소속으로 총선을 3번을 나갔습니다. 3번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무소속이다. 그래서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에서요, 팔자가 참 세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째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됐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통화하셨어요? 뭐 자주 합니다. 예. 자,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인데, 자, 이분이 지금 다른 분들까지 같이 나가는데 동력이 될지 아니면 이분만으로 끝날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우선은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박주선 의원이 한 달 전부터 추석 전 탈당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이라고 한다면 국정감사 1차가 끝나고 내일이나 모레로 예상을 해왔고요. 저희가 아마도 내일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에서 인적 쇄신 방안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워온 사람에게 어떤 이른바 살생부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전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아, 그런 때문에, 배경이 있었군요. 예, 내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지금의 비주류는 더 어떻게 보면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가 이 탈당을 예고한 뒤에 단 한 번도 만나자는 어떤 그런 연락이 온 적도 없고, 오히려 계속 탈당이라든지 신당을 했던 사람들 향해서 여러 차례 기득권을 달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감정적인 것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 대표 측에서는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 대표 측에서는 이 박주선 의원 탈당에 대해서 오늘 당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정치 세력을 건설하겠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이다. 예고됐던 일이라 감흥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예. 자, 이분들 지금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제 신당, 창당 여러 개를 지금 각자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뭉칠지도 관심인데, 조수진 차장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뭉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죠.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요. 예. 박준영 전 전남지사도 이 신한민주당, 신민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주선 의원도 신당을 건설하겠다며 탈당을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 첫째, 신당의 노선과 정체성은 중도 개혁이다라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통해서 정계에 입문했다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정당이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길을 선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전망이 강합니다. 일단 총선까지는 각자 뛰는 거죠. 나도 사람 모으고 여기도 사람 모으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 나중에 총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일단 올 올 12월까지는 각기 약진을 하겠죠. 예.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어떤 큰 흐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 의원들이 얼마만큼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 또 신당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따라서 내년 1월 정도에는 합쳐질 수도, 아니면 좀 더 합쳐지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박성론 논설위원. 네.
그동안 이제 비노계에 대해서 저희도 자주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다 이제 비노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문재인 체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사실 문재인 체제가 재보선에서 계속 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의 명분도 준 게 있고, 또 당직도 다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노들의 어떤 결집, 지금 이분들 간에도 사실 좀 거리가 좀 있는 분들도 있는 건데, 결집이 가능할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 총선까지를 염두에 놓고 보면 그 어떤 형태로든 하나로 합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자 현재는 세력 확대 각계약진을 한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예컨대 호남에서도 각자 따로따로 후보를 내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렇게 만약에 따로따로 끝까지 따로 간다면 수도권은 아예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 후보를 내지 못하는 지방당, 안방당이 돼가지고는 결코 그 문재인 대표가 주도하는 그 제1야당을 대안할 수 있는 이런 세력으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아마도 호남에서부터 단일화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차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로만은 총선 치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대선 주자급 인물이 지금 보이질 않기 때문인데, 안철수 의원이나 뭐 박영선 의원이나 이런 뭐 좀 거물급 이런 분들이 참여하느냐 여부가 이분들의 어떤 꿈, 이 수도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전국 정당, 이 그림을 그리는데 활용 점정이 될 텐데, 그분들의 참여 가능성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내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적 쇄신 방안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보고 나가라고 할지, 비주류의 수장격인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인적 쇄신 대상으로 포함될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한 대로 이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또 대선 주자 안철수 전 대표, 김한길 전 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이 세 사람 정도가 가세를 해야만 어떤 그나마도 전국 정당, 그리고 해볼 만한 게임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아주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있고 별도의 탈당을 해서 만든 신당이 있고, 그래서 수도권의 양쪽에 후보를 다 낸다. 그러면 새누리당 어부질이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이 호남에서는 어차피 무소속이든 아니면 신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여기서 호남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현재 의원이라든지 예비 후보자들이 지금 굉장히 떨고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우덕 의원의 딸 문제, 이건 굉장히 국회의원은 갑질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한명숙 전 총리의 거액의 수뢰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혁신 경쟁에서는 적어도 뭔가 다른 어떤 신당이라든지 다른 비노 중독에서 싸움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큰 규모로 만약에 대규모 탈당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아까 중요한 안철수 의원, 예. 그 차기 어떤 유력 주자의 한 사람인 안철수 의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안철수 의원은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혀요? 예, 전혀 없어 예. 보이고, 당 안에서 어쨌든 선거 전에 만약에 문 대표가 무너지면 본인이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총선 이후를 내다보고 총선 이후에 어떤 선거 패배 책임으로 본인이 그 당의 구원투수로 나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그렇군요. 지금 그 주승용 최고위원도 보면은 그 당 인재영입이라든지 혁신 실천이 이런 것에 어떤 그 내용을 지켜보겠다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본다면 이런 분들도 제가 볼 땐 탈당 생각이 거의 없어서 아마 내일 당장 내쫓는 식의 이러한 그 혁신안이 나오지 않는 한, 예.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은 아마 대규모 탈당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예. 네, 그런데 조수진 이제 차장 생각이 좀 다른 것 안철수 전 같습니다. 대표라든지 비주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으로 봤을 때는 대표직을 내년 총선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대선 전초전 성격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표를 계속 공략하고 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창업주가 바로 안철수, 김한길이기 때문에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처럼 곁을 내주지 않고
오직 그냥 나로 내년 총선을 문재인 체제로 치르겠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이야기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